지난해 교육감님 교체 이후 교육 현장이 좀 다소 혼란스러운 시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전국 교육을 이끌어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권한 대행으로서 역할을 맡게 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맡으시면서 2025년도 그 교육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책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졌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이제 교육부에서 실시한 그 종합 교육청 평가에서 2023년, 24년, 25년 3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책이 일성으로 나온 게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국민 권익위에서 행정에 대한 종합 청렴도를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평가에서 최종적으로 2등 교육을 저희가 획득을 했는데요. 7년 만에 다시 회복한 청렴도입니다. 이 청렴도라는 것은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느냐를 나타내는 것이고, 결국 이러한 일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청렴도 평가도 우리의 큰 성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업무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그 절차에서도 우리 교육청이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행정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김미지 부장님. 네, 전북도민도 김미신 기자입니다. 앞서 정책의 지속성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올해 10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보면은 지난해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 6개 과제 정도 유지가 되는 것 같고, 4개 과제는 좀 새롭게 넣으신 것 같은데요.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 없어진 4개 과제가 결코 중요하지 않은 과제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또 이 제목교과서 어떻게 풀어내서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10대 핵심 과제를 선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큰 정책의 흐름은 유지하지만 또 상황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안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새로운 과제로 추진을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작년에 비해서 새로운 10대 과제에서 빠진 부분이 특수교육에 대한 분야하고 ESG 교육과 관련된 분야, 그다음에 교육 협력에 대한 분야, 그다음에 진로 진학과 관련된 그런 분야였습니다. 이 4가지 분야는 그 중요도가 떨어져서 이거 10대 과제가 안 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에 25년 1년 동안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체제를 갖추었다. 그리고 현장에 안착이 돼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새로운 10대 과제라기보다는 새로운 관리 과제로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해나가는 그런 체제가 될 것입니다. 특수교육 같은 경우에도 그 특수학교 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교육이나 장남도 하고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 시스템도 보완을 해서 현장에서 어느 정도 특수교육에 대해서 체제를 갖추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로 진학교육에 대해서도 이것을 지원해주는 진로진학센터를 거점별로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점별 진로진학센터를 통해서 학생들의 진로진학 문제가 향후에도 지속 잘 될 걸로 보기 때문에 과제에서 저희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ESG 교육도 생태 교육이라든지 학교에서 하는 그 생태 중점 학교 운영 이런 부분들이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새로운 과제라기보다는 관리 과제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새로 늘어나는 또 새로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학력 신장과 책임 교육이라는 기조는 큰 틀에서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강조해왔던 대표적인 게 이게 AI 교육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의 정책과 기대를 같이 하는 그 정책을 저희 핵심 과제로 넣었는데 AI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의 그 마음 건강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유아와 관련된 유아 발달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한 우리가 1년의 사태를 겪으면서 민주교육, 생태교육, 또 체험하는 역사교육 이런 것들을 새로운 핵심 과제로 선택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질문 이인경 부장님. 권한대리님 2025년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 현장에서는 고교 학점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도시와 농촌, 소규모와 대규모 학교 간의 과목 선택에 대한 격차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은 인식하고 있는지와 그리고 앞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고교 학점제라는 것은 이제 크게 보면 학생들이 자기의 진로나 기타 진학에 맞춰서 교과목을 선택을 하고 이 교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고등 일반계 고등학교에 도입이 됐습니다. 이것을 이제 성공적으로 하려면은 기본적인 두 가지 정도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하나는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과목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 설계를 할 때 누군가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두 가지 조건이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나 기타 상담사를 통해서 진로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충분한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았다. 특히 농촌 지역에 있는 소규모 학교, 그다음에 도시 지역이라 하더라도 작은 학교에는 학생들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과목을 개설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해 온 것이 온라인 학교를 이제 24년도에 저희가 이제 개설을 해서 온라인 학교에서 학생들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과목에 대해서 온라인 강좌를 개설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몇 학교가 공동교육과정을 개설을 하는데 오프라인으로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부족한 그런 내용들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강사비를 별도로 지원을 해서 그 강사가 쉽게 가지 않는 곳, 주로 이제 농촌 지역이 되겠죠. 이런 지역에는 특별히 강사비를 추가 지원을 해서 강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부족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살피고 있고 그 해결 방안을 지역교육청과 학부모 학생들과 함께 지금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찾아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모 기자님. 네, 저 KBS 조경모 기자입니다. 이제 현안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해마다 이제 학령 인구가 감소되면서 폐교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이제 8개 학교가 문을 닫을 거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계속 학교를 이제 없애는 게 능사인지 만약에 교육청에서 이제 이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어떤 보관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고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폐교가 됐다면 이 폐교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활용 방안이 있으신지 두 가지 하고요. 또 하나는 학령 인구가 줄어들에 따라서 학교가 문을 닫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교원 수 문제도 이제 이게 논쟁거리인데요. 이 교원을 줄여야 되는지 아니면 적정 학급 인원수를 줄여서 교원 수를 유지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학생 수 줄어드는 것은 이제 전국적인 현상이고 특히 우리 지역처럼 농촌이 있는 도단위 지역은 그게 조금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이나 이 배움 이것은 결코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교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일단 작은 학교에서의 교육을 충실히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먼저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울림 학교라든지 농촌 유아 그리고 또 학교 간에 이제 이동거리가 좀 있을 경우에 대비한 통합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간의 공동교육과정을 좀 운영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안을 통해서 작은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교육을 필요한 만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는 갖춰야 된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폐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학생의 교육이나 어떤 사회성 발달 이런 것들 필요에 의해서 폐교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자발적인 폐교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제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폐교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폐교가 되면 금방 말씀하셨지만 해마다 많게는 10여 개, 적게는 7개 정도의 학교가 이제 폐교가 되고 향후에 그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럴 경우에 그 폐교는 최대한 학생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저희가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학생 교육을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어떤 자치 공간이나 교육 공간 이런 곳으로도 저희가 활용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 경우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폐교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어린이단체 이런 것에 매각을 해서 그 폐교가 어떤 그 지역의 휴무지 높게 닿지 않고 그리고 뭔가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주신 게 이제 학교 수가 줄고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결국은 학교 수가 줄고 학급 수가 줄고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행안부나 기재부 이렇게 국가 산림이나 공무원 정원을 관리하는 쪽에서는 학생 수가 줄니 교원 수도 줄여야 된다는 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해서 교원 수가 줄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과거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일부 생활지도 이런 것에 많이 머물렀는데 최근에 기초학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기초학력에 대한 그 지도 그 다음에 생활지도가 또 많이 강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많이 늘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또 각종 지원들 그다음에 마음 건강을 돌보는 일까지 학교에서 많은 애들이 들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맡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선생님 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적정 규모의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조정하는 방안이 보다 저는 합리적이고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생 수를 그 학생 수에 따른 교원 수 이제 줄이는 문제도 우리 전북교육청에서 한 초등, 중등 아까 한 120여 명 내외로 지금 금년에도 줄고 있는데 저희가 교육부하고 얘기를 합니다. 학생 수에 기반해서 교원 수를 줄일 게 아니라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늘어나는 일을 고려를 해야 되고 또한 우리 전북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 수 주는 만큼 학급 수가 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에 기반한 것을 큰 비중을 두는 것보다는 학급 수를 좀 큰 비중을 두어서 교원 수를 산출하는 방식이 더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이제 교육부하고 협의를 통해서도 해결해야 되고 또한 교육감 협의회 그런데 안건으로 올려서 공동 대응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입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박민용 본부장님. 네, 이번에 투데이 방송 박민홍입니다. 10대 핵심과제 발표하셨는데요. 7월이면은 새로운 교육감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출근하게 됩니다. 그분이
평소 선거 과정에서 제시했던 공약과 이 10대 핵심 과제와 상충된다거나 우선순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어떻게 정리해 나가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 10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서 그것을 아젠다로 삼아서 우리가 정책을 펴나가는 것은 학생들의 배움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전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고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10대 핵심 과제를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교육감님이 오시면 우선순위가 바뀌고 일부 과제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비해서 현재 저희가 어떤 정책을 바꾸거나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 내용들이 저희가 일반 국민들, 특히 학부모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정책들은 누가 오더라도 학생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는 크지 않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이제 선거 임하고 새로운 교육감이 모시게 되면은 그리고 정책이 바뀔 것이고 그것은 6월 이후에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엄보미 본부장님. 올해부터 실시 예정인 학생 맞춤 통합 지원법률안이 이제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반면에 교사들에게는 큰 부담을 주는 정책일 수도 있는데요. 권한 대행님 생각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학생에게 대한 우리가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학습이라든지 건강, 아니면은 복지, 진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지원을 따로따로 학생에게 지원을 했던 것을 이제는 학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에 파악을 해서 그 학생에게 통합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하고 유용한 반면 이것을 시행을 하는 학교에서는 추가적인 일이 좀 생기는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일이라는 게 가령 과거에 선생님들이 각각의 분야를 나누어서 지원하던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들이 하는 일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하는 일을 누군가 서로 모여서 소통을 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학생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 과정을 저희는 제대로 선생님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교장과 교감 이런 분들이 좀 주체가 돼서 논의를 하고 학생에 대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그런 구조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학교 현장에서 이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선생님들의 업무가 대폭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는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업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업무에 대한 경감 방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고 또 행정 지원을 통해서 학교 선생님들의 업무가 크게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받을까요? 이강모 부장. 예, 정보기부 이강모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우리 권한 대행님을 비롯하여 교육청 강님들이 다 모여 계신데 먼저 그 2025년 한 해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2026년 역시 전북교육 잘 부탁드립니다. 신년 설계 회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질문들이 있는데 인사입니다. 행정직 인사야 1월 1일자로 이미 단행이 됐는데 오늘 3월 1일자로 이제 전문직 인사가 남아 있는데 6월 선거 새롭게 선출된 교육감이 있기 때문에 인사를 소폭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아니면
기존의 방향대로 교육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양분이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권한 대행님은 어떤 지금 의견이나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일반 직원에 대한 인사는 이제 1월 1일자로 했고, 이제 남은 인사가 3월 1일자 전문직과 교원에 대한 인사입니다. 인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학생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여건을 만드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사 자체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과연 학생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인사가 필요하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학생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그러한 인사는 할 생각입니다. 권한 대행 체제라고 해서 학생 교육이 소홀히 되거나 약화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선거가 있다고 해서 다음에 어떤 새로운 교육감님이 오시는 것에 대비해서 지금 당장에 필요한 일을